20년 전 철새의 집을 지켜주기 위해 전봇대를 뽑았던 순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네트워크 IUCN의 정회원 도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려면 탐구 과목을 공략하는 게 주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구현하기 위해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김대중 교육감을 규탄하며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14일째 단식 농성에 들어가도 도교육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공무차별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시의 생태 철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산업 확장 대신 전봇대를 뽑아 철새의 서식지를 만들어준 순천의 무모한 결정이 세계 자연보전연맹 IUCN 가입으로 결실을 맺은 건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습지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명소로 일궈낸 순천의 지난 20여 년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전국의 모든 지역이 산업의 확장과 개발에 집중했던 시기에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의 전봇대 282개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보호종인 흑두루미의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만 해도 순천을 찾는 흑두루미는 고작 167마리로 현재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개발 계획에 퇴행하는 시책이 못 믿어왔던 사람들이 다수였지만 노광규 시장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농사 짓는데 양수기 돌릴 전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혹시 농사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시에서 이제 대안도 마련해 줬긴 했지만 그거를 수용한다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 순천 시민들이 유일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흑두루미가 우리 순천에 행운을 가져다 준 거죠. 더 두루미가 가져다 준 행운이 굉장히 많은데 IUCN도 아마 그 행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순천시의 노력에 흑두루미 개체수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의 월동 개체수는 전 세계 개체의 절반인 8,000마리까지 증가했습니다. 흑두루미뿐만 아니라 각종 멸종위기종이 털을 잡는 세계적인 서식지로 떠올랐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람사르 습지에 잇따라 지정되며 국제적 가치를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습지와 도시 사이의 완충지대 112만 제곱미터 규모의 녹지 공간. 지난 2015년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이 된 순천만 국가정원을 조성해 생태 보전과 도시 발전의 균형을 맞춘 것도 주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도 관람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는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도심에서 불과 5분 떨어진 곳에 순천만 습지라는 세계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 전 세계 어느 세계유산 보유 지역보다 접근성이 좋다는 강점으로 주목을 받은 겁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IUCN 회원 자격으로 WCC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IUCN은 전 세계 160여 개국, 1,400여 회원기관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환경 네트워크. 각국 정상과 왕족이 앉는 구역에 초청받아 함께 자리한 건데 순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아부다비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우선은 그 두루미 재단에서 그 순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저에게 그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게 IUCN 거기 전체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도시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4만 불 정도 되는 국민소득의 눈높이를 따라가는 도시가 될 것인가는 순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에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생태 보전과 경제 발전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성공적으로 결합해낸 순천. 흙두루미를 위해 전봇대를 뽑겠다던 20여 년 전 무모한 도전이 세계인이 주목하는 생태 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에선 사회탐구 쏠림 현상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응시자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대학 자연계학과에서 사탐 점수를 인정하면서 과탐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는 사탐에 응시자가 몰린 겁니다. 이른바 사탐런이라 불리는데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탐 응시자 비율은 77%로 역대 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단기간에 암기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탐구 영역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응시자가 몰린 사탐의 경우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나뉠 수 있는 만큼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탐은 1, 2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기 암기 했을 때 성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탐구 영역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수가 있고 한두 문제에 의해서도 어떤 치명적인 유불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실수를 줄이겠다라는 각오로. 하지만 지문이 긴 국어와 영어를 완전히 손 놓을 경우 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할애해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고도 충고합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당일 시간표에 생활 패턴을 맞추고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필수적입니다. 수학은 정확하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국어랑 영어는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멍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어랑 영어는 놓치지 말고 꾸준히 푸는 연습을 한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2일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험표를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험표를 받고 그 학교에 가서 내가 어디서 시험 보는지 확인하는 건 시험 전날 15시부터 가능하니까요.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13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3만 1천여 명 많은 55만 4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영산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수질오염과 어족자원 고갈, 생태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하구를 복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지자체와 정치권은 하구 복원 사업이 지역 발전과도 닿아 있다며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생태 변화, 또 환경 변화, 수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업 자원이 수산 자원이 고갈되기도 합니다. 수질과 환경에 좋은 영향과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앞으로 미래 산업인 AI 산업이 또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생태 복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시의회가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6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지역교육 협력 강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교육 경비 활용 방향에 대한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들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 도심과 어떤 농촌 그리고 섬이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여건이 다양한 만큼 그거에 맞게 세심한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의회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김대중 교육감을 규탄하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학비노조 전남지부는 지난주 국외를 다녀온 김 교육감이 노조의 당식 농성장을 방문해 이번 주 안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입장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갱신될 단체 교섭에 김 교육감은 정규직과의 복무차별 해소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여성 노동자들의 14일차 단식에도 아랑곳 않는 교육감을 규탄하며 오는 14일 총파업 총력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전남교육 위기 극복을 목표하는 가칭 전남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전망입니다. 전남교육회의와 전남진보연대, 전남민주노동조합 촌명맹 전남지역본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칭 전남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 구성과 가입을 공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협력과 연대가 살아있는 학교를 실현하고 도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교육자치를 복원하는 데에 뜻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칭 전남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수해양경찰이 광양항에서 동료 선원의 흉기를 휘두른 20대 외국인 선원을 구속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3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5만 5천 톤급 A호의 선원인 마셜제도 국적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B씨는 동료 선원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 선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동료 선원을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선원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남 초중 고교생 71명이 해외에서 유학 중인 가운데 이 중 38%가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인정 유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미인정 유학생 수는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10명입니다. 정부는 정식 인가된 해외 학교를 통한 유학만을 인정 유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력과 학적 인정이 불가능한 형태는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도 미인정 유학생이 발생하는 건 입시 부담 회피와 대안교육 선택, 해외 비인가 교육기관, 홈스쿨 형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재태 전남도 의원은 미인정 유학생 비율이 38%에 달하는데도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이나 귀국 후 복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군과 영암군의 기업도시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특구 후보로 지정된 곳은 해남 구성지구와 영암 삼포, 사무지구에 조성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일원입니다. 면적은 여의도의 50배가 넘는 4,400만 평 규모로 이곳에는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분산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가격 경쟁력 있는 전기를 활용해 수도권 기업은 물론 글로벌 AI 기업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 곳곳에 소규모로 생산되는 태양광, 풍력전기로 전력망에 연결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묘도 LNG 허브터미널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입니다. 지난 5일 여수묘도에서는 이번 사업의 주요 공적인 지붕 설치를 기념하는 상량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수묘도 간척지 1원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LNG 저장 탱크 3기, 10만 톤급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